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 다주택자 공포를 느끼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아파트 가격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요, 2017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점 대비 30에서 40%의 큰 하락이 온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가격 버블 붕괴에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급격한 금리 인상이죠. 마이너스 실질 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예금 채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를 넘는 공급이라는 거예요. 대규모 신도시 정책으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넘는 공급은요, 2025년부터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럼 현재 단기간 내에 주택의 버블이 꺼지려면요, 급격한 금리 인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 자본이 이탈하면서 환율이 불안할 때, 자본 유출이 일어날 때 나가는 투자자를 붙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란 당근을 제시한다는 부분이죠. 최근에 터키가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19%까지 올렸죠. 자,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막고 리라와 가치를 보호를 나섰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 신흥국에서나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상수지나 재정 건전성, 외환 보유고를 감안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한국에선 발생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물가 상승률이 정말 높게 치솟아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경우라는 거죠. 최근에 브라질과 러시아가 이제 줄줄이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노르웨이까지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니까 연말쯤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겼습니다. 자, 만약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은요, 시중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물가 불안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하고 회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물가 안정 목표제예요. 자, 시중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풀렸는지는 체크하지 않고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보고 시중 통화량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서울 아파트 거품이 1, 2년 이내에 제거되려면요, 급격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지속적인 금리 인상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20년 부동산 버블 붕괴, 그리고 미국 서프라임 모의 사태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됐었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올려야 전세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고 오히려 하락 유도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매도 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를 동시에 부른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왜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느냐? 결국에는 현금을 가지기 꺼려하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거, 결국에는 돈의 가치,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원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가 상승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심각한 저물가 상태입니다. 2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예요.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전망치 올해 1.3%밖에 안 됩니다. 야, 그러면은 금리 올릴 가능성 없겠네. 2% 돼야 올린다며. 문제는 앞으로 고물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고요. 연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인플레가 올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차관도요, 2분기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부분이에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2020년 저물가의 기저효과, 수출 회복과 보복적 소비에 따른 수요 증가 부분, 공급 측 인상 요인과 수요 측 인상 요인, 그리고 통계 측 인상 요인 모두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가올 인플레이션을 미리 아는 방법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선제 지표를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나 안 올랐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원자재 가격은 언제 오르냐?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때, 또는 어떤 이슈로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 또는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겠죠. 왜?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니까. 그러면 이 수입 물가 상승이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월, 4월의 CPI를 예상을 내면 이 원자재 가격부터 수입 물가 상승,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나 수입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의 선제 지표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2월 수출입 물가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2월의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 0.8%예요. 전년 동월 대비요. 야, 마이너스잖아. 그런데 이건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년 동월 대비 원화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0.8%가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 통화 기준으로는요 4.9% 급상승으로 반전됐어요. 11월, 12월, 1월 모두 다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4.9%로 확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2월부터요 원자재와 중간재가 6.6%에서 7%대로 급등세가 나타났답니다. 특히 원재료 같은 경우는 2월까지는 마이너스 수준이었거든요. 야, 그러면은 왜 원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고 계약 통화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돼 있냐? 간단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변화 때문이에요. 2020년 2월은요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인데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1100원대이기 때문에 한 7, 8%의 환이익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6, 7% 올라도 환율적인 부분에서 8% 이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 물가에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이게 문제는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2월부터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약세 기조로 전환이 됐잖아요, 원화가. 그러면서 수입 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3월부터는요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에서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국내 휘발유 가격도 이제 1530원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이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유가는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방 요인이 될 겁니다. 자, 또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어요. 지금 수입 물가 지수 받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전년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0.9% 상승해서 거의 1.1%포인트 올라갔죠. 이게 2018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로써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월에 1.1%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럼 4월 2일날 발표되는 3월 지표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일단 유가가 상방 요인으로 이제부터 작용이 됩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반면에 환율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환율에 의한 수입 물가 하락 부분도 점점 감소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몇몇 기사만 봐도 물가가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최근에 연봉 인상 요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죠. IT 업종에서 시작해서 지금 대기업 업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복 소비에 따른 카드 결제 급증, 백화점 매출 증가 부분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자재 단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공산품 인상도 줄이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커피 원두 가격 급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CPI의 가장 비중이 높은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은 앞으로도 크게 오를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주랑군의 총재가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답변을 했습니다. 한 달 늦은 2주열 올해 물가 성장률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24일 날 출입 기자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서면 문답에서 유가 상승폭이 커지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로 잡았는데 그거보다 높아질 것 가능성을 제기를 했지만 2%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스탠스를 많이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 안 한다.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물가가 치솟으면 달라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는 전망치에 금리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수치가 나타나고 그 앞으로 나올 수치도 물가 상승률을 이제 끌어올릴 것이고 금리를 올려야겠다 생각될 정도의 전망치가 나오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월치가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중앙은행이 스탠스를 좀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금리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지속적인 인상 가능성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 급등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함께 할 수 없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 역시도 향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영끌 투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